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민족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중화사상이 박혀있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도 민족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민족성은 어떨까요? 해외에서 가장 돋보이는 민족성은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전 세계 국가별 노동시간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였고 뒤이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대만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가오웨이 씨가 성실한 한국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생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할 거면 내가 하지. 널 왜 쓰니? 아니, 알바 일당도 조금 주면서 뭘 바래요? 어린 게 아주 버르장 머리가 없구나. 나이 많으면 나이 값 좀 하시지 그러세요? 넌 당장 해고야. 딴 데 알아봐, 이 녀석아. 네, 그럴게요. 일당이나 쳐주세요. 으이구, 속 터져 미치겠네 정말. 대만의 유명한 거리에서 운영되던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여성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 여성 사이의 고성이 오가고 사람들은 놀랍다는 듯이 말리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가오웨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유명한 한국 편의점 CU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만의 유명 대도시에는 한국 편의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내년 봄에 한국과 일본을 여행할 계획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내에 있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너무 더운 나라와 너무 추운 나라는 날씨 때문에 국민들이 몸의 움직임이 적고 게으른 습관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느긋합니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처럼 한가로운 아침을 보내는 문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일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느긋함은 매번 사장님과 충돌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종일 근무하는 매니저님 한 분과 파트타임 5명으로 일하는데요. 매니저님은 오전 늦게 오시고 오후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아르바이트생이 오픈과 마감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수업이 없는 금, 토요일, 월 오전 시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침 8시에 오픈입니다. 몇 번 해보니 8시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일찍 문 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거기다 아침에 조금씩 늦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커피 가게까지 걸어가는 중에 한국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만의 젊은 세대는 아침에 한국 편의점에서 믹스커피와 토스트로 브런치를 하는 게 유행이에요. 뉴요커 같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아침에 아주 잠깐씩 편의점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간 줄 모르고 허겁지겁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8시에 오픈인데 제가 15분 정도 늦었거든요. 손님은 제가 커피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기계를 예열하고 매출 기계를 켜는 등 오픈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좀 많거든요. 출근길에 커피숍을 들른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손님은 다음에 오겠다며 그냥 가셨어요. 처음엔 손님께 죄송했는데 그 이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안일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장님이 제가 자주 늦는 것에 대해 한 말씀하셨죠. 잔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듣기 싫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걸 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이가 장난감 백화점 처음 가서 이것저것 보는 것처럼 편의점에 푹 빠져버려서요.
사장님이 도대체 아침에 뭐 하다 오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저는 편의점 구경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사장님은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편의점 구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개선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다니는 가게는 교통편이 안 좋아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저를 자를 위험은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침에 알바생은 저 말고도 채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자꾸 오픈해야 하는 것에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죠. 저의 불만과 동시에 저의 지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늦잠 자서 채찍이 가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 못된 것이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었나 봅니다. 나한테 빨리 오라고만 하면 되지 왜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진짜 이상해요. 결국 저는 사장님께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늦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해고하겠다고요. 막상 해고라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났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로 출근하신 다음에서야 사장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매니저님은 저에게 왜 늦잠을 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한국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잤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피식 웃으면서 저의 개인 취향으로 뭐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미리 말 안 한 건데 같이 일하는 친구 채첸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호전되지 않고 병마가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딸인 채첸이 당분간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으른 저 하나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었죠.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은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야심차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얼른 씻고 챙겨서 커피 가게로 향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아닌 편의점도 휙 하고 지나치고 8시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7시 50분쯤 도착했었던 것 같은데 초심을 잃고 그렇게 자주 지각을 하게 되다니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좀 혼났지만 책임감 있게 바뀌는 제가 기특했어요. CCTV로 제가 일찍 오픈한 걸 아시는 사장님이 너무 놀라 턱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룰루랄라 가게로 향했죠.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게 근처 다 왔을 땐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가게에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뭐지?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냥 문을 안 잠그고 간 게 아니고 가게 문이 열려 있고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매장에는 새로 오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테이블과 의자를 예쁘게 정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새로운 알바생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침마다 오픈한다고 고생했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잘해보자면서 웃었죠. 그리고는 자기는 대만에 잠시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장선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좀 의아했죠. 그녀는 처음에 친절한 척 자기소개하더니 갑자기 8시가 되더니 딱 변하면서 일 시작하죠라고 뭔가 경계를 뒀어요. 아주 시크하게 말입니다. 엊그제 봤던 TV에서도 한국 여자들 시니컬하게 살던데 현실도 진짜 저러네 싶었죠. 왠지 멋있기도 했고 한국 사람이 날씨도 추운 대만에 와서 얼마나 고생일까 싶어. 저는 선예를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 눈치 보임 때문에 일찍 와서 오픈도 하고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족족 주문을 빨리 받고 커피도 빨리 만들어내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일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녀가 대만에서 잘 적응하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그 신경 씀은 쓸데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예는 곧 우리 카페 에이스가 되었거든요. 매니저가 자기 자리 위협받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녀는 8시 오픈이면 8시에 커피를 팔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7시 40분쯤 와서 환기를 시키고 각종 식기 소독도 하고 가게 조명도 환하게 켜서 생기 있는 모닝 커피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10시 넘어오시면 아침에 얼마나 판매했고 종이컵 우유 재고량도 보고하면서 오늘은 금요일이니 손님이 많을 텐데
지금 있는 우유량으로는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다 소진되어 라떼 종류를 못 팔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얘기해야 한다고 했죠. 매니저님은 선혜의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좋아했죠. 오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오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면서 선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계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님들도 선혜가 있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날은 일찍 문 열고 커피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종종 그녀는 손님이 많을 때 빠른 음악으로 손님을 회전시키게 하는 경영 마인드도 가졌어요. 한국의 백화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서 북적이면 약간 빠른 음악을 틀어. 무의식적으로 빠른 걸음과 행동을 유발한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커피 가게는 금방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점점 아침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세련된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혜가 오고 나서 아침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있을 때랑 확연히 비교되었죠. 전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혜 덕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어 너무 놀랐거든요. 아침부터 웨이팅이 시작되었어요. 선혜의 엄청난 속도와 서비스로 다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선혜 뒤에서 보조하기 바빴어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바빠서 오후 알바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이런 보배가 어딨냐며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성공한다더니 이런 거였냐 하며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며 선혜를 칭찬했어요. 질투가 난 건 아니었지만 뭐 저렇게 좋아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제 뒤에선 괜찮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 저 같으면 업고 다닐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장님이 선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선혜에게 급여 말고도 따로 상여금을 챙겨줬으니 너무 서운해 말고 알고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당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8시 근무 시작에 7시 40분부터 와서 저렇게 손님들한테 커피를 팔겠습니까? 사장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위기의식이 살짝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지각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자 결심했죠.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닌가요? 한국인 선혜 하나로 이렇게 저와 카페가 바뀌다니. 저도 선혜의 일하는 방식에 크게 감명받아서 그녀처럼 20분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 혼자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나온 저를 보고 선혜는 너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왠지 통쾌했습니다. 너만 하냐 나도 한다 하며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 번도 안 닦던 유리창도 닦고 손잡이도 닦았죠. 선혜는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은 먹고 왔냐며 고구마 라떼를 한 잔 타줬습니다. 저는 선혜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 특징인 건가? 한국에선 모두 그렇게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선혜는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지각 안 해라고 했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9시 정각이면 교문이 닫혔고 실제 한국 회사에서는 9시 이전에 회의를 하는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래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져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선혜의 말에 감탄을 그지 못했습니다.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제대로 직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혜가 오고 나서 오전 매출은 팍팍 튀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서도 한국인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선혜 자랑을 여기 사연에 보냅니다. 선혜로 인해 저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한국에 꼭 놀러가 한국인의 다른 모습을 알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성을 다시 되새겨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사계절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기후 변화도 심합니다. 12월 초가 되면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여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북서 계절풍이 차고 건조한 성질의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핥는 건조한 날씨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름과 겨울이라는 극단적인 날씨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보완해냈는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계절용품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용품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러시아인의 이야기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파를 맞이한 알래스카의 한 민박집에서 한국인이 하루 머물다간 방에 들어가 본 러시아인 로잔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로잔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지구에서 해가 가장 늦게 뜨는 지역 중 하나이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추운 지방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시골과 같은 이곳의 매력을 느끼거나 이곳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추운 알래스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같은 거창한 것은 알래스카에서 하기가 어렵지만 조그마한 집을 개조해 민박집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알래스카를 간다고 민박집을 운영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알래스카를 궁금해하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민박집에 한 한국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하 60도를 육박하는 최악의 한파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사는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때 한 한국인이 남는 방이 있냐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일단은 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어쩌다가 알래스카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겨울을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을 여행해보고 싶어 알래스카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대화를 해보니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에서 괜찮은 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손님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 바람에 난로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고장이 난 것 같았어요. 날이 워낙에 추우니 땔감을 태워 열을 내는 장치 일부가 얼어붙게 되면서 방 안에서 난로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한국 손님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다른 민박집으로 안내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인은 전기는 들어오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기는 웬만하면 끊길 일이 없고 잘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한국인은 그러면 됐다면서 이틀을 묵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세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혹여나 이런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알래스카의 한파를 약받다가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이 오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괜시리 한국인의 안부가 궁금해서 얼른 얼굴을 확인하고 싶더군요. 다행히도 아침에 한국인은 방을 나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좀 풀렸으니 그는 동네를 돌아보고 오겠다면서 숙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한 이야기를 저에게 룸서비스를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가 나간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 방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한 방은 다른 사람들의 방과는 다르게 꽤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가게 되니 따뜻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포근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알래스카는 워낙 기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온기가 있어도 크게 느껴지는데 한국인이 머문 방은 정말로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가 사용한 이불을 들춰보니 침대 시트가 아니라 무슨 장판이 침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손을 대어보니 난로의 손을 녹일 때와 똑같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의자에 처음 보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도 호기심에 만져보니 엄청나게 따뜻하고 또 촉감까지 부드라니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방 청소를 마치고 그 한국 손님을 기다렸다가 한국인 손님이 다시 오자마자 그에게 아까 그 장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채고는 그것이 전기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휴대용으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 전기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가 너무 춥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길래 자신이 혹시나 몰라서 휴대용 전기장판을 캐리어에 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신문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찌 보면 한국보다도 알래스카에 더 필요한 것인데 평생을 알래스카에 살면서 오늘 한국인 때문에 처음 보게 되었으니 저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장판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의문의 담요에 대해서도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국에서는 할머니 담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원색적인 것을 좋아해 할머니 담요라고 부르는데 이 담요는 보온에도 엄청 좋기 때문에 겨울에 유용한 아이템이고 또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명해서 수출까지 하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한국인은 저희 민박집을 떠나면서 저에게 선물이라며 할머니 담요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저는 이후 계속해서 그 한국인이 쓰던 장판이 생각나게 되었고 정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몇 달이 지나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장판이 온돌을 따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꼭 경험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2월 달에 한국은 당연히 알래스카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무시를 한 것인지 한국의 날씨도 꽤나 추운 편에 속했습니다. 저는 온도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국의 전통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민박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기본적인 침대도 없이 침구류만 있었습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저는 이러면 추워서 어떻게 자나 싶었지만 저녁이 되자 갑자기 앉아있던 방바닥이 뜨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한국인이 말한 한국의 온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인장에게 이게 한국 온돌의 전통 방식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가스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 방식은 불을 때워야 하는데 지금 시대에 한국에서 불을 때는 집은 엄청 오래된 집이 아니면 없다면서 대부분의 집들이 이런 온돌 보일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온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온돌을 알래스카에 있는 민박집에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기술자에게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가 사는 곳에 온돌을 설치해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는 대공사이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면 자재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설치 방법은 알려줄 테니 알래스카에서 직접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온돌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원한 나머지 말해보았던 것이었는데 대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얼른 구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자재가 알래스카의 배로 도착할 때까지 수개월은 소요된다고 해서 그 대신 저는 그때 한국인이 가져왔던 전기장판과 할머니 담요를 객실수만큼 사서 알래스카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저희 민박집은 정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행객들이 거의 호텔보다도 좋은 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래스카 주민들조차도 한파가 너무 심할 때는 저희 민박집에 머무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은 저에게 전기장판과 담요를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사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보일러만 설치하게 되면 정말로 저희 민박은 한국식 민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 또한 한국의 민박집처럼 침대를 치워버리고 이부자리를 펴서 사람들에게 한국식 온도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한국보다 추운 것으로는 적어도 3배는 넘는 것 같은데 이 추위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10배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로잔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07년 알래스카에서 40년 동안 고고학 발굴에 몸을 담은 리크에 교수가 알래스카 땅 아래에서 한국형 온도를 발굴했습니다. 유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연대 측정 결과 3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중요한 식량이었던 고래를 따라 북상하다 보니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털을 잡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3000년 온돌 유적조차도 한국인의 만든 것이라니. 정말 한국인들의 지혜로움은 감탄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